오늘 나는 뭐라도 얻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 고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독서의 중요성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왜 중요한지, 이게 도대체 이후에 어떤 역할을 언제 해주는 건지를 정확하게 짚고 독서 습관을 잡아가셔야만 독서가 중단되거나 침체되는 시기에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책 중요하대요. 제 책 많이 읽어서 공부 잘한대. 책 많이 읽으면 좋지.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겠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짚지 않으신 분들은요. 중요하긴 중요한데 학원도 다녀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하면서 네, 독서를 중간에 놓아버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자,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정말 많은 고민들, 질문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저의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책 많이 읽으면 공부 잘하나요? 이 질문 정말 어디 가서 하고 싶지 않나요? 그쵸? 선생님 진짜 책 많이 읽으면 공부 잘하나요? 책을 많이 읽어야 공부 잘하나요? 책만 많이 읽으면 공부 잘하나요? 이런 질문 저는 정말 많이 듣습니다. 독서와 성적의 상관관계죠. 풀어서 설명하자면 독서는 학습에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치는지 아마 한 번쯤 다 궁금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학부모 강연을 정말 많이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국 곳곳에 계신 그런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강연이든 주제와 상관없이 반드시 말씀드리는 이 한 장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캡처를 해두셔도 좋습니다. 해두고요. 아, 그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할 거리를 우리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초등교사로 15년을 근무했어요. 저희 반에는 늘 가장 똑똑한 아이가 있었죠. 똘똘이들이죠. 그죠? 자, 우리 반에 없으면요. 옆반에 항상 있어요. 그 옆반에도 또 있고요. 자, 그러면서 뭘 특별히 한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똘똘하면서 눈에 띄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생각하죠. 저 아이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에게 물어본 적도 있고요. 그 아이의 부모님 상담 때 그 아이가 그렇게 똘똘한 비결을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아마 예상되는 어떤 그런 답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초등 시기에 정말 눈에 띄게 반짝거리는 아이들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네. 이 아이들은요. 공부머리를 타고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연습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그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정말 어린 시기에 바로바로 운동에 능한 아이들처럼 타고난 공부머리가 있는 아이들이 초등에서는 돋보입니다. 두각을 드러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아이가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닿기 위해서는 초등 시기에 반짝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쵸?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많던 초등 교실의 우등생들, 1등들 다 어디 갔을까? 공부 잘한다고 했던 애들 다 어디 갔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점점 더 잘해서 중등 이후 그리고 고등 때 포텐이 터져주는 아이들이 결국 그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닿게 되는데 초등 시기에 타고난 공부머리만으로 똑똑하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이 그 이후에 보이는 태도와 여러 가지 요소들, 변수들이 작용을 하면서 초등 때는 분명히 이제 진짜 잘했는데 반짝반짝했는데 이제 왜 저렇게 됐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등 이후 점점 더 잘하는 아이들 공통점 3가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해력을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여기서 문해력은요. 국어는 당연하고요. 국어에서 시작된 거기를 바탕으로 영어 문해력까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수학을 우리는 지금 선행을 엄청나게 달리면 이 아이가 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현행을 꼼꼼하게 깊이 있게 했던 아이들이 중등 이후에 터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본인이 책을 읽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간에 본인이 그 해야 되는 활동들에서 주도권을 가져본 아이들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졌는데 잘 못하죠? 네, 그냥 한다고는 해놓고 제대로 못하는 그 시행착오,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걸 초등 때 실패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중등 이후에 본인의 공부와 독서와 운동, 생활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신 부모님들은요, 세 번째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아시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과의 관계, 탄탄하고 따뜻하고 다정한 관계에서 비롯된 정서적인 안정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요. 그 힘든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지나고 정말 치열하고 정말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 시달리는 고등 입시까지도 무사히 끝내는 그런 아이들이 바로 가정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세 가지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초등 시기의 문해력과 이후에 초등, 중등, 고등의 성적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는 집중력을 좋게 해줍니다. 즉, 글을 읽고 쓰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아이들은요, 수업을 듣는 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학교 시스템, 수업 시간의 형태에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수업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아무리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아무리 그런 교실의 모습들이 바뀌었다 하더라도요. 교과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선생님의 설명이 기본입니다. 선생님은 본인이 하고 싶은 첫사랑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교과서의 내용, 그 차시의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학습 활동들, 그리고 읽어야만 되는, 써야만 되는 그런 텍스트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수업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 아이가 좀 산만한 편인가? 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산만함의 원인이 혹시 글을 편하게 읽고 쓰는 것이 어려운 상태는 아닌가를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편안하게 읽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을 수 있고 거기에서 제시하는 활동에 답을 쓸 수 있다면 수업 시간은 사실 크게 어렵거나 이 아이에게 견뎌야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은 아닙니다. 문제는 선생님 근데 그럼 기본 아니에요? 교과서 읽는 게 뭐가 어려워요? 수업 듣는 게 뭐가 힘들어요? 네, 이게 바로 유초등 시기의 부모님들의 가장 큰 희망이자 착각인데요. 초등 때 교과서를 읽고 쓰고 또한 선생님이 설명을 듣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아이들도요. 중등 이후부터는 정말 큰 격차로 각자 자기만의 세상에서 수업을 듣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교실 안에 절반도 되지 않고 교과서를 한번 읽었을 때 그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10%밖에 되지 않을 만큼 아이들의 문해력이 크게 차이가 나고 이것이 집중력, 수업 시간의 태도와도 크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읽기 능력 혹은 문해력이라고 하면요. 국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우리 아이는 문해력은 나쁘지만 그래 국어는 버리자 수학을 잘하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해력은 국어 한 과목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는 당연하고요. 국어는 기본이고요. 우리가 흔히 가장 멀다고 생각하는 과목인 수학 혹은 과학 과목에서도요. 문해력을 가진 아이들이 더 편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밖에 없는 유형의 문제들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읽기 능력은 전 과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능력입니다. 읽기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잘 읽어왔고 습관도 잘 잡혔어요. 그렇게 된 이후에는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읽기 속도가 관건이 됩니다. 즉 정확하게 읽었느냐만을 묻지 않고요.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읽었느냐를 묻는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걸 한번 꼭 검색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준비한 파일이고요. 이건요, 실제로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이 몇 달 전 수능 시험에서 풀었던 국어 영역 문제이고요. 이 내용을 우리 어디든 바로 검색하면 뭐 회원가입 이런 거 필요 없이 파일 형태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는 게요. 국어 영역이라고 해서 국어에 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네, 철학, 논리,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책을 통해서 경험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종류의 지문들이요. 국어 영역에서 나오고요. 이 지문은 과학 지문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내용, 과학의 전문 어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국어 영역의 시험지에 지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영어 시험지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요. 영어는요,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신다고 한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영어 시험지를 보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와, 지문이 길다. 이 정도의 생각만 하실 텐데요. 영어는요, 해설지를 꼭 한번 확인하세요. 이 지문을 해석해 놓은 한글로 된 해설지를 읽어보면요. 한글인데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한글로도 이해하기 어렵고 한글로도 생소한 텍스트, 그런 주제의 텍스트가 영어로 출제되는 것이 결국 우리 아이가 최종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다라는 거 아시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이걸 대비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문해력이 왜 우리 아이한테 가장 큰 무기가 되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는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독서 많이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네. 독서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시기는요, 유초등 시기이고요. 유초등 시기는 독서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제발. 네, 제가 제 친구이고 친정 언니고 동생이다. 그런 분들이 지금 오셔서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되게 간절한 거 느껴지시나요? 네, 그럴 정도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을 대화를 해보시면 혹은 아이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시면 혹은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요. 배경 지식이 무한히 확장되고 있는 시기예요. 즉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던 아이가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모르지만 전에 하지 않던 이야기를 하고 몰랐던 내용 계속 물어보기만 하거나 관심 없던 내용을 이제는 본인이 안다라고 하면서 잘난 척을 하기 시작을 하죠. 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막 아이들이 어디서 조금 듣고 와서 막 잘난 척 하잖아요. 다 받아주세요. 박사님이라고 해주세요. 네, 교수님이라고 해주세요. 다 하시면서 아이가 본인이 그렇게 무한히 확장하고 있는 배경 지식들을 부모님 앞에서 말씀할 때, 이야기를 꺼낼 때 으쓱으쓱 할 수 있도록, 이걸 지적 허영심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막 폭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더불어 확장되는 것이 바로 어휘입니다. 그런 단어도 알았어? 그 단어도 알고 있었어? 그런 단어는 어려운 단어인데 하면서 아이가 새로운 어휘를 본인의 대화에 섞어서 쓰기 시작을 하면요. 그 어휘를 아이가 새롭게 알게 되었구나라는 걸 꼭 확인하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요. 아이들은 어디에서 들은 생소한 단어들을요. 본인이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결정적이면서 좋은 이유. 독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시기가 바로 유초등 시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요. 제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저희 학교는 또 특이하게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부모님들이 가장 땅을 치면서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니, 초등 때 책을 안 읽어서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걸 다시 초등으로 돌아가서 책을 읽힐 수도 없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하면서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못 읽었으면요, 지금은 어려워요. 근데 그때 그 충분한 시간들을 제대로 독서에 투자하시면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독서 시간 충분할 때 충분히 독서에 더 투자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초등 독서가 문해력에 도움이 되고 유초등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애 책 읽혀주는 것도 힘들고 막 독서 습관 잡아주는 것도 힘들어. 근데 좋은 거라고 하니까 해줘야지 하면서 열심히 독서 습관을 만들어 주셨다고 할게요. 즉 우리 아이랑 책을 친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할게요. 약간 맞선 주선하신 거죠. 소개팅 주선자라고 생각하고 책과 우리 아이를 친구로 만들어주고 책을 사랑하게 도와준 이후에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이후에 성장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유초등 시기에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 뭐가 되느냐 말이죠.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유치원, 초등 때 꾸준히 계속 책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왔던 아이들은요, 초등 고학년 정도가 되면 청소년 소설이라고 하는 분야를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문해력을 가지게 돼요. 청소년 소설은 말 그대로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쓴 책이지만 초등 고학년 아이가 그 정도의 글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친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수능 지문에 해당하는 성인들이 읽어낼 수 있는 성인 수준의 텍스트를 도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목표를요, 1차 목표를 고학년 때 청소년 소설을 접해보고 한두 권이라도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문해력을 키워주자라고 1차 목표 삼으시고요. 두 번째 목표는 중학생인데 계속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반에 1명 정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전교에 1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중학교 때 책을 계속 읽고 있다는 건요, 아까 말씀드린 성인 수준의 텍스트를 읽어낼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문해력을 가지는 아이들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중학교 때는 별로 티가 나지 않는데 고등이 가잖아요.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 성인 수준의 텍스트를 읽어봤던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로 완전히 확연하게 이 아이의 학습, 그리고 성적, 등급, 수능 점수까지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목표는 중학생 때까지 근근히 읽게 하자. 되게 열심히 많이 읽지 않아도 돼요. 그냥 조금이라도 계속 읽게만 해주시면 좋습니다. 목표는 한 달에 1권. 네. 자,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도 제가 바라는 가장 최종적인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어른이 되어서도 책을 읽으면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은 유초등의 독서였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딱 들으시면서 그래! 나도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을 잘 만들어줘야 되겠어. 우리 아이가 책과 친구가 되게 해줘야 되겠어. 우리 아이가 책을 사랑하게 해줘야지. 우리 아이도 고학년 때는 청소년 소설을 읽고 중학생이 되어서도 읽고 어른이 되어서도 책을 읽는 아이가 되도록 도와줘야지 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기에 어떻게 하면 책과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유초등 시기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성인이 쓰는 방법 혹은 성인에게나 어울리거나 고등학생에게나 적용되는 방법을 유초등 아이들에게 들이밀면요,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고 성공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유초등의 독서는 달라요. 유초등의 독서는요, 책을 누가 더 많이 읽었냐, 누가 더 빨리 읽었냐, 혹은 누가 더 정확하게 읽었냐, 누가 더 책을 읽고 독서록을 길게 썼느냐의 경쟁이 아니에요. 누가 더 책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느냐가 이 유초등 시기의 독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재미있게 책을 읽었고, 책을 읽는 시간 동안 얼마나 표정이 밝았고, 얼마나 책을 사랑하는 아이인지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불안한 마음에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을, 그 숫자를 확인하려고 하시는데요. 이 마음을 참으시기만 하면, 그 불안감을 잠재우실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가 유초등 시기에 책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부모님의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공하셨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건요, 책을 많이 읽고 또 책을 많이 사주고 책을 더 정말 깊이 있게 읽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경험이 필요한데요. 이 아이가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아이들 유튜브 혹시 싫어하는 아이 있나요?
엄마 저는 유튜브는 너무 싫어요. 전 영상이 싫어요. 전 영상 대신 책을 볼래요 하는 아이들이 혹시 있나요? 네. 아마 주변에서 본 적 없으시죠? 저희 집에도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자, 아이들은 영상을 훨씬 좋아해요. 이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기만 하면 재미가 생기잖아요. 그쵸? 자, 그런 아이들은 영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책에 대해서도 비슷한 접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생각하면 공부 같고 책이라고 생각하면 딱딱하고 지루하다라는 그 선입견, 고정관념들을 깨버릴 수 있는 경험들을 이 시기에 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두 권 읽을 때는 좋아하는데 이제는 좀 꾸준하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제가 그때그때 잔소리하지 않아도 좀 본인이 습관이 되어서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독서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서 습관을 만드실 때는요, 이 세 단계를 기억해 주세요. 되게 심플한데요. 거의 외운다라고 생각하시고 큰아이든 둘째 아이든 같은 단계로 계속 적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들은요, 캡처를 해주시면서 나중에 필요하실 때 또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가능한 만큼 오랫동안 읽어주세요. 네, 시작은 무조건 읽어주기입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는 한글을 되게 빨리 뗐어요. 4살 때 떼서 한글을 읽을 줄 알아요. 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것과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건 다른 문제예요. 부모님께서 책을 읽어주는 과정 중에 어떤 아이는 4살에 한글을 떼고 어떤 아이는 8살에 한글을 떼는 것일 뿐, 한글을 뗐다고 해서 혼자 읽어, 한글을 뗐으면서 왜 자꾸 읽어달라고 해 라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읽어주는 시간은 아이가 싫다고 할 때까지 계속 확보해 주세요. 저도 이걸 정말 힘들지만 계속 해봤는데요. 저희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고학년을 맡았는데요. 5학년 아이들인데요. 제가 담임 선생님인 제가 책을 읽어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너희들 이제 애기 아닌데? 그래도 재밌어? 그랬더니 읽어주니까 더 재밌게 느껴진대요. 물론 그 시간에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아이들이 이 책 읽어주는 것에 여전히 환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책을 놓고 부모님의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부모님과 보냈던 그 시절에 대한 그 추억,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니까 본인의 책을 읽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선생님이 읽어주는 시간 너무 좋은데 혼자서도 본인만의 독서를 해가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의 독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과 같이 앉아서 읽는 책이 있고요. 이 두 번째 단계인 자연스러운 읽기 독립이 일어나면서는 이제 혼자 읽는 책과 부모님과 같이 읽는 책, 이렇게 투 트랙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이 과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지속적인 글밥의 향상입니다. 목표는 일단 1차 목표 기억나시죠? 초등 고학년 때 청소년 소설을 경험하게 해달라. 그렇다면 이 아이는 지속적으로 글밥을 올려가서 성인 수준의 텍스트를 중학교 때 읽을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1차 관문을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읽어주실 때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 읽어주세요라고 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 계시죠? 책 읽어주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읽어주기를 나 혼자 막 매일같이 1시간 반씩 읽어줘야 돼, 이렇게 무거운 숙제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에 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쨌든 유지는 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디지털 북입니다. 이전 세대에는 이걸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께서 정말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높으신 분들만 일부 독서 습관을 만드는 것에 성공하셨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은 부모님들께서 본인의 체력을 막 쥐어짜듯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지 않아도 부모님의 책 읽어주기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디지털 북이라고 하면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이전 세대에는 무조건 종이책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고 무엇보다는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같은 아이들이라면 여전히 종이책만으로 독서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게 맞고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지금 아이들 아시죠?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태어나는 세대라고 부르는 알파 세대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책은 종이지, 종이로 된 책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 라고 강요하기보다는요, 종이책과 디지털 북을 병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북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직접 읽어주거나 종이로 되어 있지 않은데 책에 내용이 담겨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오디오북과 비디오북이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책의 텍스트, 내용뿐만이 아니라 책에 관한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담겨 있는 그런 디지털 북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하면요, 아이 입장에선 어떻게 되냐면, 나는 유튜브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책을 읽으라고 해서 책을 읽기는 읽는데 책이 그렇게 지겹지는 않아. 책이 그렇게 짜증나지는 않아. 책도 재미있네?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난 아이들은요, 어떻게 되자? 결국 책과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뭐다? 네, 책을 많이 읽고, 어려운 책을 더 빨리 읽고, 막 책으로 막 이 아이를 막 책 중독자로 만들고, 이게 아니고요. 책은 나쁘지 않아. 즐거워. 괜찮아. 읽으려면 읽지 뭐. 약간 가벼운 느낌인데,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 그러니까 적당히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목표가 그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 부모님들 달라진 아이들에게 더 이상 종이책만 강요하지는 마시고요, 지혜롭게 디지털 북을 투트랙으로 병행하시는 그런 시도도 아주 좋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독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사례, 또 처방 있다면 대표적인 것들 뽑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독서에 관해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부담을 워낙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질문 댓글로도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독서이고요. 또 현장에 강연을 갔을 때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이 독서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답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몇 가지를 선정해 봤습니다. 자, 가장 많은 고민, 이런 책만 읽어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애가 책을 읽긴 읽어요. 책을 읽으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기 신생아 때는 어떨 때 제일 사랑스럽죠? 먹을 때랑 잘 때, 그쵸? 특히 잘 때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서서히 독서라고 하는 세계에 발을 붙이기 시작을 하면서는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자, 여기는 초등 시기까지 그렇고요. 이제 한 중고등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네. 자, 아마 공감하시는 우리 큰아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아이가 책을 읽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탐탁치 않아요. 불안해요. 왜? 또 저 책이에요. 또 저런 내용이에요. 저런 책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 다른 책도 읽었으면 좋겠어. 저 책 좀 그만 보면 안 돼? 라는 생각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독서의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원칙 설명드릴게요. 독서는 좋아하는 주제, 즉 아이의 취향이 기반이 되어야 시작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자체가 좋아서, 너무 좋아서 책을 안고 막 자고 싶을 만큼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요, 전체 인구, 전체 학생들의 10%도 되지 않아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죠? 연락을 끊으세요.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아이는요, 정말 유니콘 같은 일부 아이들의 이야기고요. 제가 교실에서 정말 많이 봤잖아요. 선생님이 막 어르고 달래고 막 도서관에 데려가서 막 간식을 먹이고 해야 간신히 몇 장 넘깁니다. 그게 대부분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도 그런 아이다, 평범하다 생각하시면 아이들이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책을 읽는 이유는 책 속의 이야기가 궁금하기 때문이고 사람이 어떤 걸 궁금해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그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즉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고 흥미도 없고 호감도 없는 주제의 책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책과 친구가 되는 아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취향을 먼저 존중해 주세요. 그게 1단계입니다. 취향을 존중해서 거기에서 시작을 하시고요. 그 같은 분야의 책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이 다른 분야로 넓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들도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주목해서 좀 지켜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시는 고민이 뭐냐면 기껏 책을 읽어서 또 가봤더니 학습 만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웬일로 만화를 안 보나 싶어서 가봤더니 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책 흔한 남매를 열심히 보고 있는 아이들을 보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을 딱 정해드릴게요. 학습 만화와 흔한 남매는 죄가 없어요. 그 책들은 나쁜 책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아이가, 초등학생인 아이가 유일하게 보는 책이 그것뿐이다. 이건 힘든 상황 맞습니다.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즉 동화책도 읽고 그림책도 읽고 또 지식책도 읽고 있는 아이가 뭐 어떤 다른 책도 좀 읽고 부모님과도 같이 책 읽어주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는 아이가 학습 만화도 꼬박꼬박 보고 있으면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흔한 남매도 꼭 챙겨서 봐요.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알아서 혼자 읽고 있는 책이 하나도 없고 부모님이 읽어주고 계시는 책도 한 권도 없고 본인이 다른 어떤 것에 흥미가 전혀 없고 재미있는 책이 한 권도 발견된 적이 없어서 오직 책이라고 하면 학습 만화와 흔한 남매만 지금 한 4, 5년째 읽고 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독서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독서는 이 아이의 문해력과 이후의 학습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갑자기 있는 책 내다 버리지 마시고요. 학습 만화와 흔한 남매에다가 무엇을 더 할지를 생각을 해주세요. 저희 반에 4학년 제가 담임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4학년이면요. 아이들의 독서 수준의 격차가 확 벌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시기입니다. 4학년이 그런 시기인 이유가 뭐냐면 초3 정도부터 대부분의 학군지에서는 이제 대형 학원, 영어, 수학 혹은 국어까지도 학원 수업이 시작이 되면서 아이들이 독서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책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 이유 때문에 잠깐 짬이 날 때 그냥 본인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학습 만화나 흔한 남매 책만 보다가 그걸로 독서를 근근히 이어가는 아이들과 부모님께서 여전히 독서 시간을 확보해 주시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들을 지속적으로 큐레이션을 해주시면서 이 아이의 독서를 근근히 끌고 가는 아이들은요. 저희 반에서 정말 극단적인 사례지만 두 아이가 짝꿍이었는데요. 한 아이는 데미안을 읽고 있었고요. 한 아이는 빈대가족만 읽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타고난 책에 대한 어떤 성향, 호감도가 달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두 아이의 다른 부모님들의 독서 습관에 대한 노력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데미안을 읽고 있는 학생이 너무나 궁금하고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책들은 어디 가서 구해서 어떤 식으로 보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는 주말마다 도서관이나 서점을 가고요. 제가 재미있어 보이는 책을 고르면 부모님이 빌려주시거나 사주세요. 하시면서 부모님들께서 계속 독서라는 환경, 책이라고 하는 환경 안에 아이들을 최대한 가까이 데려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배운 육아의 방식대로 저도 주말이면 저희 아이들을 늘 도서관이나 서점으로 데리고 가서 비록 거기까지 가서도 막 학습 만화만 뒤적뒤적 하고 있지만 책이 많이 있는 공간,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 안으로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문학, 비문학 또 어떤 비문학이라고 한다면
그 비문학 중에서도 워낙 영역이 다양하잖아요. 과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네, 또 뭐 지구과학도 있고, 생명체, 생물에 관한 것도 있고,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서 지금 우리 아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독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책을 간신히 읽는 거잖아요. 되게 좋아서 읽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책을 읽으면 부모님이 표정이 밝아지니까 읽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읽는데 되게 좋다기보다는 그나마 읽는 책은 본인이 관심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문학에 빠져있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학이라고 하면 뭐 대단히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 아이가 어릴 때 우리 읽어줬던 책 혹시 기억나세요? 네, 아이들한테 막 임신했을 때부터 책 읽어주시고 막 하셨잖아요. 사과가 쿵, 달님 안녕 같은 그런 고전적인 그림책으로 시작을 해서 뭔가 짧지만 그 안에 굉장히 아름답고 서정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들을 읽어주시는 걸로 이 아이의 독서가 시작이 됐을 텐데요. 자, 이렇게 읽어주는 것, 이렇게 이 아이가 이야기가 담겨있는 모든 책은 다 문학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소위 말하는 이야기책인 거죠. 그래서 이야기책을 읽고 있는데 이야기책만 읽고 있으면 부모님이 처음에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다가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렇게 계속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담긴 책만 읽어도 될까? 책을 통해서 뭔가 좀 더 다양한 지식을 접하고 어휘를 확장해야 될 텐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에만 빠져 있어도 될까라는 고민 당연히 드십니다. 자, 부모님들의 그런 당연한 고민이라는 전제하에 일단 아이가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어느 한 분야를 통해서 책을 시작하게 됐다면 그 분야를 너무 빨리 옮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처음으로 혼자서 동화책 한 권을 읽은 아이한테 그렇게 동화에만 치우치면 안 돼. 동화 말고 지식책도 읽어야지 하면서 아이가 궁금해하지 않는 종류의 지식책들을 갑자기 여러 분야를 들이미시는 경우가 있고요. 저는 교실에서 그런 강요당한 독서를 보면서 그런 독서 경험 때문에 독서가 중단된 아이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이 친구들에게 독서는 즐거움이 아니라 숙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뭔가 미션을 클리어하듯이 오늘은 이 책 봐야 되고요.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 봐야 되고요. 오늘은 4번, 5번 책 읽어가서 엄마한테 설명해야 돼요 하면서 아이들이 책을 즐거움을 모른 채로 책을 그냥 숙제하듯이 해나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문학책 혹은 비문학책 지금 어떤 영역에 있던 간에 일단 그 영역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놓지 않고 가셔야 돼요. 그 아이가 처음에 흥미를 보인 그 분야를 딱 기본 축으로 잡고요. 여기에서 뻗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뻗어 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는요. 사전 질문으로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이따가 사전 질문 시간에 답변 시간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 있는데요. 아이가 어떤 분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도통 관심이 없어서 그 분야의 책을 한 권도 읽어보지 않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는 이야기책을 정말 좋아하고 또 비문학 중에서는 역사를 정말 좋아하는데 과학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예 읽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과학 관련 책을 주면 자꾸 그걸 거부하려고만 한다. 이런 성향의 아이라고 한다면요. 이 아이에게 과학 지식이 가득 담긴 책은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활용하시는 게 만동화라고 하죠. 만화 컷도 들어있고 글자로도 되어 있는 책의 형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혹은 만동화가 아니라 학습 만화인데 과학의 어떤 특정 분야를 재미있게 다룬 책들이 있다면 시작은 그것으로 해주시고 또한 이 아이가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인데 알았으면 좋겠다, 책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야라면 다큐멘터리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다큐멘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아이들 수준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통해서 새로운 분야를 접한 후에 책을 시도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민입니다.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채팅창에 지금 정말 많은 정보가 오가고 있고, 또 막 대나무 숲이네요. 막 아이의 그 독서에 대해서 궁금하셨거나 고민하시는 것들 정말 많은 말씀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자, 채팅창에 한번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은 아이의 책을 전혀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이를 0이라고 할게요. 10은 책을 진짜 사랑하는 아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 아이. 지금 내가 독서 때문에 좀 정보가 필요한 그 아이가 0부터 10까지 중에 책에 대한 선호도, 호감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숫자로 한번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랑하면 10, 완전 증오해요. 그러면 0입니다. 아, 실시간으로 답변 막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강연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와, 10 있어요. 와, 축하드려요. 6, 7, 5, 6, 7이 좀 많은 편이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0은 없어요. 아, 0 있다. 어떡해. 네, 우리 김선희님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0이 있었어요. 네, 4번, 8점, 5점. 지금 아마 내 것도 올리시지만 올리시면서 다른 분들 숫자도 보고 계실 거예요.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아, 생각보다 9번, 10번은 많지 않구나. 그리고 1, 2, 3도 꽤 있구나라는 걸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지점은 이게 부모님 시점에서의 점수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아이들은 숫자를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할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실제로 아이들이요, 책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타고나길 책에 대해서 호감이 없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것이 부모님의 막 엄청난 잘못이거나 아이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독서 습관을 끌어가셔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직 독서가 힘든 아이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표는 뭐다? 초등 고학년 때 청소년 소설 읽고 중학생이 되어서도 근근히 읽는 아이, 이 목표 계속 기억하시는 상태에서 근데 지금 초등학생인데 상태가 안 좋아요. 이게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독서가 힘든 아이라면요. 먼저 이 아이에게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독서는 숙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도 말씀드릴게요. 그날 아이가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네, 뭐 풀고 뭐 써야 되잖아요. 가정마다 푸는 문제집의 종류와 개수, 수준은 다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오셔서 이렇게 채팅창에 입력까지 하시면서 교육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요. 저는 그냥 정말 아이를 이렇게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정말 나중에 아이한테 저를 그때 잘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 아이들과 매일매일 해야 되는 어떤 미션 같은 그런 그날의 공부 있잖아요. 양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부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그 공부 안에 책을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도 하고 수학 복습 문제집 풀고 연산 문제집 푸는 사이에 책이 들어가지 말고요.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되는 분량, 아이가 공부를 증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이 수준에서 아주 살짝만 어려운 그런 미션이나 분량 정도만 제시를 한 상태에서 최대한 집중해서 빠르게 끝내는 후에 끝내고 나서 책을 읽는 시간과 공부를 하는 시간이 좀 분리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소를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좀 부모님들 생각에는 아이가 공부하는 그 책상에 앉아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등을 쫙 펴고 책을 이렇게 탁 이렇게 옛날에 서당의 어떤 그런 양반집 도련님들 보듯이 그런 자세로 마치 공부하듯이 그런 경직된 자세로 책을 봤으면 하는 로망이 있거든요. 이건 그냥 부모님의 로망이에요. 아이에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공부하던 그 지겨운
그 기억이 남아있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와 똑같은 자세로 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재미있는 내용도 별로 재미없어요. 자,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소파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책을 읽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다 했으면 나와서 엄마랑 책 보자. 혹은 오늘은 책 먼저 보고 싶어? 그러면 책 여기서 편안하게 보고 막 귤 까먹으면서 네, 그렇게 편안하게 보고 이제 다 책 봤으면 들어가서 공부해서 들고 나와 하면서 공간이 분리되는 거 너무 좋고요. 공부를 할 때 아직 여전히 부모님과 같이 하는 아이들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식탁에 앉아서 같이 하더라도 책을 읽을 때만큼은 또 공간을 침대나 소파처럼 좀 편안한 분위기로 옮겨서 저의 경우에는요. 저희 반 아이들 책을 읽을 때는 항상 굉장히 달달한 피아노 연주곡을 아주 작게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그 음악을 들으면 바로 책을 펴는 그런 정도가 될 만큼 약간 최면이 걸리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는 공부하는 것과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일부러 유도를 했고요.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두 아이를 집에서 같이 책을 읽을 때는요. 책을 읽을 때만큼은 자세 때문에 그 어떤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놓고 볼 수 있는 편안한 쿠션을 여러 가지를 주기도 했고요. 누워서 보는 애도 있고 엎드려서 보는 애도 있고 막 뒤집어서 매달려서 보는 아이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책을 볼 때는 늘 편안해, 즐거워라는 경험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아이가 책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팔짱 딱 끼고 똑바로 앉아. 천천히 읽어. 빨리 읽지 마. 너 거기 제대로 안 읽었지? 하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거 참으셔야 돼요. 이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음식을 하고 있다고 할게요. 부모님들 우리 늘 식사 준비하시잖아요.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 딱 넣었는데 맛을 봤는데 간이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간을 맞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옆에 누가 계속 서서 적게 넣었잖아. 간 안 맞지? 먹어봐. 거봐 안 맞잖아. 더 넣어. 그만 넣어. 하면서 실시간으로 나의 모습을 내가 알아서 잘하려고 했는데 지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잘하고 싶던 것도 그만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책을 읽을 때 책의 속도나 책을 읽는 태도 혹은 책을 읽고 나서의 어떤 그런 피드백 이런 것들 때문에 실시간으로 지적을 받는 경험이 쌓이면요. 책이 싫은 게 아니었는데 책이 싫어져요. 그러다 보면 책 읽는 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책을 활용한 놀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책과 함께하는 부모님과의 시간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책을 활용한 놀이는 정말 다양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낭독하기 놀이입니다. 책을 낭독하는 것이 이 아이의 문해력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낭독하는 놀이를 하실 때는 놀이라고 했어요. 낭독 과제가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낭독을 정말 잘 알고 계셔서 아이들한테 낭독을 시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저희 반 애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집에서 소리내서 낭독하고 있냐? 한대요. 그럼 몇 분 정도 해? 그랬더니 1시간이요. 막 그러더라고요. 어른도 1시간 동안 낭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낭독을 꾸준히 하게 하되 아주 작은 분량,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낭독을 해도 충분히 효과는 있다. 지속하는 게 중요하지 하루에 1시간씩 많은 양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요. 한 문장씩 교대로 해보세요. 엄마가 한 문장 읽고 아이가 한 문장 읽고 네, 아니면 읽다가 틀린 사람 생기면 바로 다음 사람이 이어서 읽고 교실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가정에서도 놀이처럼 네 식구면 식구가 모여 앉아서 같은 책을 가지고 네, 같이 한번 읽는 연습을 해보는 것 놀이처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아이가 아직 독서가 힘들다 그런데 계속 이렇지는 않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독서가 힘든 세대의 아이들을 키우고 계세요.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 아이를 예전에 했던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해주셨던 방식으로 똑같이 책을 좋아하게 만들고 책을 잘 읽게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 혼자 끙끙 앓고 막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그렇게 독서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디오북과 비디오북 활용하세요.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은 저희 아이들은요, 책을 막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잘 때 되면 그렇게 읽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아이들 아마 많으시죠, 그쵸? 이게 이제 책이 정말 좋다기보다는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자리 독서를 계속 막 길게 늘어뜨려서 막 뭐 더 읽어줘, 또 읽어줘, 너무 재밌어 하면서 막 안 하던 리액션을 그 잘 때는 막 하잖아요. 막 깔깔 웃고. 자, 그런데 그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면 안 돼요. 우리 유초등 시기의 아이들은요, 독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수면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잠자리 독서 하실 때 부모님께서 한 5분, 길어야 10분 정도만 읽어주시고요. 잠들 때까지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줄게 하면서 오디오북을 저는 틀어놓고 저는 방을 나왔어요. 그 오디오북 하나를 듣고 편안하게 뭔가 이렇게 ASMR을 듣듯이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활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오디오북을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시고요. 또한 부모님께서 동생이 태어났거나 부모님이 너무 바쁘거나 복직을 하셨거나 뭐 집안에 어떤 일이 있거나 부모님이 편찮으신 경우 있거든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책의 내용을 잘 재미있게 담아놓은 비디오북이 있다면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고민 진짜 많이 하시죠? 제가 강연 갈 때마다 이 질문을 안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독서 논술학원. 지금 이제 아직 유치원 시기의 아이들은 이 고민이 시작되지 않았겠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고민이 지금 전국의 대한민국 학부모를 강타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아이가 지금 필요한 상태인데 내가 안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지금 혹시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닌데 내가 보내느라고 아이랑 실랑이를 하고 생활비가 부족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거든요. 독서 논술학원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논술학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자면요. 대부분 아이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거의 예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독서 논술학원이 다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의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학원이나 사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뭔가 결제를 해서 이 아이가 시간과 부모의 돈을 써야 되는 그런 결정들 앞에서는요. 항상 이게 왜 필요한지, 왜 안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정말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왜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 하고 있어요. 다 하는데 우리 애만 안 한대요. 안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애는 가만히 있었는데 뒤처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나도 우리 애가 뒤처지는 건 원치 않고 아이도 본인이 뒤처지면 자신감이 없는 초등학생을 보낼 테니까 부모님들은 그게 너무 싫어서 왜 보내는지 모르는 상태로 일단 다들 간다는 그 학원에 등록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한 발 더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을 어설프게 갖지 마시고요. 제대로 가지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요, 제대로 키워보고 싶어서 오셨을 거예요. 아닌 분들은 여기 안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이걸 왜 봐요, 그죠? 여기까지 오셨으면요, 더 교육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내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시면서 무엇이 아이도 덜 힘들고 부모의 돈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일까? 그리고 아이가 에너지를 길에서 낭비하지 않는 방법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결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은 독서 논술학원이 필수가 아닌데 그렇다면 일부 필요한 아이들, 그러니까 가는 게 나은 아이들은 어떤 케이스인가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될 건 우리 아이는 그렇지는 않네. 그러면 편안해지셔도 돼요. 안 가도 되겠다. 네.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께서 하루 종일 아이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없는, 그러니까 퇴근이 늦은 맞벌이의 경우에는요, 아이가 학원을 혹은 방과 후나 돌봄 교실을 돌고는 있는데 수업을 많이 듣고 있고 꽉 짜여진 스케줄이긴 한데 그 사이에 독서할 시간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그 스케줄 안에 독서 학원을 넣으세요. 그래서 집에서는 하지 못하나 하루의 일정 중에 독서를 하는 시간이 포함은 되도록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학년이 3,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글로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학교에서 쓰는 글의 상태를 보아하니 얘는 글쓰기에 소질이나 흥미가 보이지 않는 아이인데 가정에서 아이를 같이 놓고 주 1회 지속적인 글쓰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고 할게요. 못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글쓰기 실력이 너무 많이 처져요. 그러니까 한 줄도 제대로 못 써요. 3, 4학년인데 한 줄도 본인의 힘으로 못 쓰는 정도다. 일기를 쓸 때마다 울고불고 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단기적으로라도 독서 논술학원에서 글쓰기의 방법을 배우고 그 습관을 만들어서 학원을 그만두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한 번 학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고등학교 혹은 입시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필요해서 들어가서 배운 후에 나오면 된다. 즉 필요한 기간만큼 적절히 활용한다라고 생각하고 학원들을 결정하세요. 자, 그리고 독서 논술학원이 필요한 경우, 즉 독서 시간을 못 채워서 가는 아이들은 저학년 아이들이 가도 괜찮지만요. 논술을 본격적으로 배워야 되고 이 아이가 좀 더 수준 있는 성인 수준의 도서를 통해서 토론이나 글쓰기의 경험을 늘려주고 싶어서 가는 거다라고 할 때는요.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찍 시작한 아이들은요. 부모님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편안해하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됐다 이제 얘는 책 읽고 토론하고 글쓰기 걱정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너무 일찍, 즉 충분하고 다양한 독서와 글쓰기의 경험 없이 초등 저학년 때부터 독서 논술학원으로 내몰렸던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틀에 박힌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대부분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비슷한 흉내를 내면서 토론을 하고요. 대부분에 짜여져 있는 그 형식대로 대부분 아이들이 근거로 드는 그걸 가지고 근거를 가진 논술을 써내거든요. 문제는 우리 아이가 대부분 아이들이 누구나 생각할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의 글이나 그런 말하기의 수준을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는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 아이인데 그런 아이를 너무 일찍부터 틀에 가두어 놓는 건 아닐까 판단하시고 추천드리기는 한 5학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제 아이가 자발적인 독서가 끝난 것 같고 글쓰기를 집에서 지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아이가 토론이나 글쓰기에서 좀 실력 향상을 가져오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어지는 그런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고 또한 채팅창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